안녕하세요. 좋은꿈TV입니다. 오늘은 화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쌓일수록 독이 되는 화병, 뭉치고 응어리진 몸과 마음, 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화병은 말 그대로 분노 상황과 관련이 깊은 그런 신체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관련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도 많이 있겠지만 예전에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그런 시기에는 화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병은 사실 증상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증상 중에서도 특히 명치 쪽 증상, 명치 쪽이 꽉 뭉치거나 아니면은 답답하고 누르면 압통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화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갱년기와 결부돼서 생각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불면증이 이제 오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화병이 생기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강하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면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병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요구되지만 특히 신체적인 증상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 후에도 이런 조절 능력이나 아니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병이란 이런 그 질환명이 등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신체화 되었다는 요 증상들을 어떤 식으로 요걸 제거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화병, 진짜 말 그대로 불 불화자의 병이기 때문에 그런 왜 불화자를 썼을까요? 왜 화병이라고 썼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어떤 열감이나 이런 상황이 어떤 주도적인 그런 그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상황이 결국은 이 화병에서는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감정에서의 사실 메인 테마는 분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노와 불안인데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감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해소를 하는지가 인생에서 어떤 행복과 불행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분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어떤 내가 행복을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움켜쥐어 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왜냐면 화를 안 낼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도 이제 누구든지 화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잘 딜을 해나가는 방식을 찾는 거죠. 개개인이 이것은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기 힘들다면 도움을 요청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참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참는 것이 이게 성격이 무조건 착해서 참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갈등 상황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떤 그 방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무조건 참는다고 착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 부딪히거나 어떤 그 갈등을 일으킬 상황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회피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꼭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화를 그때그때 풀어낸다고 시원시원하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어떤 공격적이거나 독선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격에 있던 내가 이 감정적인 것을 굉장히 잘 다루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폭발적인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가속도가, 어떤 감정이든지 가속도가 굉장히 급하다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도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은 추후에도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이나 체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성별, 예전에는 여성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세대 때, 할머니 세대 때는 굉장히 또 가부장적인 게 또
강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또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지금도 굉장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졌는데, 그 성별의 문제, 그다음 나이의 문제, 뭐 예를 들면 연장자가 무조건 뭐 하대를 한다든가, 어떤 조직사회에서도 무조건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고.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수직적인 관계, 조직 문화들은 사실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들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이 되어도 함부로 아무 얘기는 하지 못하고 무조건 참아야 되는 상황이다.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신체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불화자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해소를 해놔서 이게 잘 풀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항진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데 계속 잔여열이 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항진 상황이 이어진다든가,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계속 어떤 그 억눌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든가. 결국은 제일 메인 테마는 분노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지속되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쌓인 게 독이 되기 전에 풀어내세요. 제일 많은 경우는 사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뭐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많은 경우가 가족이나 직장에서 일단 발생을 해요. 의외로 되게 많은 경우가 가족 문제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어떤 문제로 되게 나를 뭐 힘들게 한다. 뭐 자녀분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그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족 문제에서도. 그리고 이제 직장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뭐 돈 문제로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 어떤 큰 감정적인 낙차, 큰 감정적인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이제 뭐 심한 불면증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메인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감, 뭐 그다음 고립감, 버려진 느낌, 이런 것들.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죠. 사람은 굉장히 강한 감정. 꼭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국은 조금 더 그 어떤 발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존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도 약간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뭐 엄마 아빠한테도 그냥 뭐 유라고 하고, 나보다 상급자한테도 할 말은 다 하고, 물론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될 선들은 분명히 있지만,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무조건 참는다든가 무조건 이런 것은 숨겨야 되거나 좀 그런 게 좀 덜하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뭐 끈끈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오히려 또 넘어가지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좀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 관계에서의 부분들은 뭐 무조건 뭐 이런 수직적인 게 안 좋고 그런 건 또 열심히 이쪽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 문제점의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딜을 해나가는 게 좋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봐야겠죠. 그래서 뭐 다 이제 좀 수직적인 관계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화병의 증상인데요. 화병의 증상 뭐 세 가지 정도라고 하는데, 제일 메인은 이제 명치, 아니면 명치부터 이 어디냐, 그 쇄골의 중앙 정도 부위까지를 이제 뭐쭉 눌러봤을 때 너무 아프다, 살짝만 눌러 너무 아프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화병 진단에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고요. 명치 밑이 항상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듯이 항상 뭐가 걸려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많고요. 치밀어 오른 느낌이 심해지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분노, 짜증, 뭐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노 계열의 감정들이 막 주체를 못 하겠다. 이거는 막 계속 짜증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열감, 위로 막 열감이 느껴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상들,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어, 항상 불안하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란다.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분노나 어떤 열감에 관련된 증상들이고, 여기는 이제 불안이나 어떤 위축 상황에 관련된 그런 증상들입니다. 네, 그래서 화병은 증상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세 가지 이상의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뭐 이건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보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게 제 메인이겠죠. 사실 이제 이 구성을 보시면 위쪽은 주로 어떤 분노 상황이나 신체화 증상들, 그리고 아래쪽은 어떤 불안감이나 위축 상황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분노 상황이라고 꼭 분노만 오는 게 아니라 분노가 막 올라갔다가 이게 가라앉으면 불안해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노가 나중에 후반부로 지속이 되면 불안감이 같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계속 화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뭐 계속 그 분노랑 어떤 갈등, 투쟁 상황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결국은 지치게 돼 있고, 양적인 상황이 끝나면 나중에는 이게 아주 장기화되면 음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많이 오는 게 어떤 그 위축 상황이나 불안 상황이 오게 돼요. 계속 화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감정들도 분명히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는 대략적인 화병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증상, 뭐 두 번째 증상, 세 번째 증상, 이런 이 앞에 있는 증상들이 있으면 이게 화병 종류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증상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막 분노 상황이 있지만 막 불안감이 드는 상황들도 같이 동반될 수 있고, 뭐 불면증이 있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앞에는 주로 어떤 그 명치나 가슴 쪽의 답답함, 그리고 여기는 어떤 그 분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중간부에 보시는 5번, 6번은 이 한열의 어떤 교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으로 내 몸에 어떤 신체 증상들이 막 생기면 이런 몸이 항진 상황과 어떤 기능 저하 상황이 막 반복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추위 더위에 대한 부분의 조절이 좀 안 좋아져요. 그리고 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자율신경 증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열에 대한 그런 교차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게 갱년기 증상도 있지만 그 화병에서도 그냥 꼭 갱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 충분히 올 수 있어요. 20대 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체온에 대한 부분, 어떤 한열의 교대 상황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실게요. 그래서 이런 한열의 교대 상황들 때문에 그 갱년기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좀 더 뭐 체크 항목이 많거나 아니면 더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도 더 막 확 뒤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노 이후에 오는 막 불안감 아니면 막 압박감, 이런 것들이 두 배, 세 배로 더 오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감정적인 어떤 골짜기들이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합병이 더 증상이 뭐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더 심할 수도 있는 게, 실제로 이런 열감들이 있는 경우에 건조도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감이, 이런 열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는 더 동반이 되고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막 갈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그냥 이건 이제 일반적인 탈모고 머리가 얇아지는 거지만, 스트레스 상황 굉장히 심하고 화병 심한 경우에는 원형 탈모도 자주 와요. 원형 탈모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 상황이 심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요. 뭐 요새는 종종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증상으로는 뭐 소화기의 증상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명치 끝에 답답함, 그리고 뭐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소실되지 않고, 그리고 누르면 되게 아프고, 눌러서 안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단 동반이 된다. 그리고 불면증은 좀 더 추후에 자세하게 다룰게요. 갱년기 불면증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몸의 기능적인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그냥 한 부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 균형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신체화되는 증상도 있는데 감정적인 증상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거죠. 참으면 안 돼요. 참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말은 쉬운데 화가 쌓일 땐 터뜨리거나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질이나 성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분노를 무조건 표출할 수는 없겠죠. 화난다고 뭐 다 화내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고립되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나의 어떤 위치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개개인별로 이거는 잘 현명하게 내 탈출구를 잘 찾아야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명상이나 규칙적인 근데 이제 보시면 명상은 굉장히 좀 정적인 거고 규칙적인 에너지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땀을 흘릴 수 있는 게 좀 좋긴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병행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정동을 두 가지를 병행하면 좋은데 명상이라기보다는 어떤 호흡 훈련을 하는 게 좋은데 호흡은 어떤 자율신경계 완화 측면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명상이라기보다는 나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다뤄야 될지 뭐 이걸 순간적으로 화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 어떻게 이거를 빠져나갈지 이 화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추후에 만약에 소개할 수 있으면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아까 한열이 자꾸 교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간 땀을 낼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볍게라도 좀 땀이 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 왜냐하면 참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치료에 대한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1차적으로 뭐 내가 그 화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풀리는 이게 뭐 여행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행도 될 수 있고요. 뭐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막 유산소를 막 할 수도 있고 뭐 호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간 그 감정의 어떤 낙차들을 최대한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을 거고 당장 막 이거를 폭발적으로 너무 막 가속도가 붙어서 폭발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알코올이나 이런 거를 뭐 찾게 되겠지만 당연히 이게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속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또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